외국인들이 2월 초부터 오늘까지 코스피에서만 37조 매도했습니다. 야, 그 올림픽 끝난 직후에 또 전쟁이 터졌죠. 중동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코스피 펀드메탈과 주가와 지금 괴리가 점점 좀 벌어지는 거죠. 그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이하 정도에서는 수급이 최근에는 코스닥 쪽에 좀 더 몰리는 모습인데, 그 코스닥 쪽 관심 있는 섹터는 액티브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예상되는 기업들의 수급이 이제 선취명이 좀 들어온 것도 사실인데, 세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요. 대변수를 우리 시장이 유독 좀 많이 받고 있는 흐름들인데, 시장은 사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그래도 좀 코스피보다는 좀 견조하긴 한 상황인데, 코스닥 쪽으로의 기대감, 시장이 좀 진정된다고 했을 때 유효합니까? 유효한데 뭐 조심해야 될 점도 있고,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보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2월 초부터 오늘까지 코스피에서만 37조 매도했습니다. 야, 혹시 어마무시하네요. 네, 근데 대형주에서 37조 매도했어요. 그 개인들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예탁금이 이제 130조고 아마 오늘 네. 늘었을지 늘었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7조 정도 매도를 쳤다가 6천이 넘어갔을 때 최고점에서 그때 다 청산을 했었어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5천에서 6천까지 과정에서 다 손절했습니다. 그러다가 6천대에서 선물을 매도를 갑자기 늘리기 시작해요. 다 손절한 다음에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더니 지금 이제 9조 한 3천억 정도 누적으로 지금 매도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까지 좀 더 하방 포지션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이제 시장을 좀 누르는 걸 좀 놀랬던 것 같고, 그 올림픽 끝난 직후에 또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쪽으로 중동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그 하메네이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정이 되면서 좀 어떤 강경 모드죠. 그렇죠. 네. 최고 강경 모드로 가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오늘 그 WTI 유가 선물이 119달러까지 쳤었고요. 오늘 이제 G7이 공동 대응해서 그 비축유 풀겠다는 것 얘기, 미국을 포함해서 한 3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했고, 이 일본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도 이제 비축유 풀겠다는 이론이 나오면서 유가라는 게 투기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19달러까지 가면서 그 시장이 막 더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급락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 116달러에서 103달러까지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반등 나왔어요. 국내 증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는 상태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통행이 거의 마비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원유 공급에 대한 그 차질이 생긴 거다. 또 중국도 이제 수출을 금지를 했죠. 지금 또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국내 시장을 눌렀던 것이고, 코스피와 코스피 펀드메탈과 주가와 지금 괴리가 점점 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또 낸드 가격도 그렇고 지금 계속 더 올라가거든요. 오늘 CLSA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더 올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거 헬륨가스 공급 부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CLS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쿠웨이트산 그 헬륨가스를 대략 3분의 1 정도 조달하는 건 맞는데, 워낙 하이닉스 같은 게 다양화를 잘 해놔서 조달자 다양화로 인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그 확인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 상향까지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피지컬 AI와 그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모멘텀이 풍부한 가운데 주가가 지금 한번 달리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대략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현대차는 50만 원 정도 이하, 그리고 그 삼성전자는 17만 원 이하,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하이닉스가 82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움직임이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좀 막판에 오늘 초반에는 매수 전환도 됐다가 매도가 나왔지만은 대략 1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거고, 내일 3월 10일이죠. 내일 이제 액티브 ETF 두 종이 타임플러와 삼성전자 운영 두 군데서 출시하는 것들도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을 봐도 지금 2차전지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RNA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일라일릴리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바이오들은 괜찮았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장 막판에는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나서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기업들들 뭐 이런 그런 게 그리고 반대 소부장 쪽에서도 아직도 견조한 모습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최근에는 코스닥 쪽에 좀 더 몰리는 모습인데 양시장 근데 코스닥이 워낙 급락하면은 코스닥도 버티다 같이 급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전략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거를 삼하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하현, 네, 시가총 1, 2, 3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래 모멘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3월달에는 삼하연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관점을 보고 단기적인 수익은 이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의 이제 모멘텀이 있는 섹터 뭐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이런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제가 관심 있는 그 코스닥 쪽 관심 있는 섹터는 그 RNA 관련 섹터입니다. 네, 바이오. 네, 바이오 네. 쪽에서도 이제 RNA 대표 종목이 이제 뭐 ST팜도 있고 오늘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강세였던 뭐 저기 그 알지노믹스 그런 기업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왔던 올릭스도 이제 RNA 관련 종목들이 RNA 관련 종목들이 올해 그 시장 트렌드로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시고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112 쪽에도 1조 4천억 그 기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추가적인 그 에러도가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3월 18일 날 오버행 물량이 나올 게 있습니다. 대략 유통 물량이 25% 정도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오버행 물량 출회 이후에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T팜이라든가 뭐 RNA 관련 종목들 최근에 삼성증권부터 해서 오늘도 이제 증권가에서 NH 투자증권으로 해서 관련 리포트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이제 이 새로운 그 액티브 ETF가 설정된다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관련된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이 사실 미리 좀 올랐잖아요. 예, 그게 이제 루머가 좀 있고요. 네. 이거 당일날 발표할 거고 이제 그 삼성전자 운영과 그리고 타임폴리오 쪽에서도 지금 두 개 합쳐서 아까 이제 500억, 465억이니까 아직 1,000억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관건은 어디가 더 많이 팔릴지, 그러니까 수익률에서 갈릴 거예요. 제 생각은 매니저들이 한숨 들렸을 거예요. 전처럼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가면 네. 그리고 자기들이 살 종목이 어느 정도 노출됐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 돈 들어오면 안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들을 그죠 준 것 같고 코스닥 쪽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면 코스피하고의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코스닥의 액티브 ETF는 괜찮은 전략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강세가 상대적인 거죠. 사실 그렇죠. 오늘 같이 양쪽 다 빠졌지만 네. 상대적 강세 이유가 어쨌든 정부에서 강력한 활성화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코스피 5천 달성 이후에 코스닥 활성화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 3천 얘기는 이제 루머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부실 기업을 빠르게 증시를 퇴출시키고 뭐 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로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시장 분석은 이자 보상 비율 1배 미만의 한계기를 제외할 시에는 뭐 코스닥이 뭐 37%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그러니까 부실 기업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고 또 이제 그 액티브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예상되는 기업들의 수급이 이제 선취명이 좀 들어온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세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이미 이제 선침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 액티브 ETF에 담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급하게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조정세가 나왔다 하지만은 최근에 또 워낙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ETF와 달리 액티브는 기계적으로 수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들도 보면서 그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을 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펀드멘털 초과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 세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선별적인 편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내일 딱 발표가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먼저 좀 상당히 좀 강세가 움직일 거고 탈락된 종목들은 좀 급등량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다음 주 3월 10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목금이죠. 인터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저는 이제 뭐 여전히 아직까지 에코프로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체로 인터배터리까지는 좀 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 인터배터리가 종료 이후에 전에 인터배터리 전에 급등하면 좀 줄이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인터배터리 끝나게 됐을 때는 좀 재료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인터배터리 이후에 2차 전지 섹터도 약간의 좀 세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로봇과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그 밸류체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그다음 봤을 때 좀 시장의 이제 예상 기대를 좀 넘어가는 그런 그런 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세론 가능성이 좀 있다. 2차 전지 섹터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의 세론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방지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 ETF 자체를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패시브 ETF였으면 기계적으로 막 비싼 것도 막 사고 그렇죠. 그럴 텐데 오늘 뭐 레이모 로보틱스는 약간의 그 악재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담기 어렵고 또 여기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개별 종목을 예측해서 이제 해지하는 방식은 이 자칫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든 위험 그거를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액티브 ETF를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정부의 코스닥 그 활성화 의지와 맞물려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액티브 ETF도 시장이 급락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수익을 무조건 그 방어해주는 그런 마법의 방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간의 어떤 이제 그 수익률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몰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증권세무 나타날 거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하는 겁니다. 뭐 코액트 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있고요. 그 타임폴리오에서는 타임 코스닥 액티브 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성향이 좀 달라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아니라 삼성 자산운용이 아니고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따로 있어요. 운용사가 따로 네, 있군요. 홈페이지도 별도입니다. 예. 삼성 액티브 그 ETF만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전통 리서치 기반으로 그래서 코덱스가 아니라 코액트네, 그죠? 네, 맞아요. 코액트 그 코스닥 액티브 ETF고 그 정통 리서치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 메가 트렌드 선점하는데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그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쓰면 그 종목 매수해야 돼요. 다른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사유서를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리서치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사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전통 주식적 펀드 운영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자산운용 자체 그 자회사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바텀업과 옥석 가리기 형태로 하고 그 어떤 그 핵심 그 통합 밸류체인 위주로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진성 수혜주를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섹터를 통째로 사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수혜 등의 어떤 밸류체인에 묶어서 그렇게 변동성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실적 위주로 실적 턴어라운드 코스닥 우량주라든가 단기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목도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이제 말해서 예를 들면 신규 산전 종목을 첫날에 편입하지 않고 좀 하루 다음날 편입한다던가 아니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이전 상장 같은 경우는 그날 수가 바로 발동하니까 그런 건 바로 매수한다던가 약간 그런 유연성이 있어서 좀 더 안정형과 가치 투자 형태의 이제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폴리오는 약간 헤지펀드 형태가 좀 들어가요. 그 헤지펀드의 대응가 이식된 어떤 되게 타이밍도 중요시하고 민첩성도 중요시한데 타임폴리오는 시장이 좀 순응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순응해서 좀 그래서 약간 그 여러 가지 해치 작업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나 바로 그 순간에 들어가서 집중 투자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타임폴리오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 중에서도 바이오 ETF 중에서도 3,000단 제약이 많은데 그게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밑에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르는 시세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추세 추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에 좀 순응하는 그렇죠. 들고 저도 이제 삼천전자기 전체 운영 자산의 음. 그 한 50%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한 300에서 40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근데 우리 그 저점에서 되게 2년 넘게 이걸 끌고 왔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올라갈 때 그때하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단독적인 독단적 판단이 아니라 사내 매니저들이 그룹을 묶어서 각자 포트폴리오를 그 여러 가지 굴려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그렇게 이제 그 멀티매니저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롱숏 전략과 그 뒷밸류 발굴 등의 이런 그러니까 헤지 펀드 운용에 특화된 그런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트렌드 추정형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매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형태라서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면 그 투자를 하신다면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 이제 그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올릴 것이고, 그리고 그 삼성 그러니까 약간 안정형 가치 투자형에 맞겠다, 아니 장기 어떤 메가 트렌드에 맞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스닥 액티브 ETF 투자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